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단 한 사람도 채택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부적격 의견인데 아예 보고서조차도 채택을 안 해줄지 보고서는 채택해주되 의견을 부적격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조금 장관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는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는 5명은 채택하시는 걸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사퇴를 아예 요구하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저께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우리 당 탓으로 돌리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채택해달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의 그 당이라더니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민주당 DNA인가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자유한국당은 늘 그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마무리된 다음에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각종 망언과 의혹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오락가락한 발언 등 국정 수행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 임명 처리를 촉구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에 한국당에 의해서 보이콧 상황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지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문제 제기를 무조건적인 정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모든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당만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앞서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7명 중에서 다 부적격이긴 한데 청문 보고서는 2명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라. 그 나머지 5명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2명은 안 된다는 거고요. 채택하겠지만이 아니죠. 아예 채택하는 것 자체에도 반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것에 부적격을 표현하면서 채택을 할지 아니면 아예 채택을 안 할지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2명은 예. 아예 사퇴. 그래서 채택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고요. 보고서 채택 이런 문제를 아예 저 두 사람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김현철, 박영선 2명 다 마찬가지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명 조동호 과기부는 미제출 자료를 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또 결정을 하겠다 이거고요. 민주평화당은 모두 다 문제는 있지만은 조동호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은 안 했지만은 특히 부동산 문제 최종호 국토 진영 행안부 같은 경우가 문제는 있다. 그러나 뭐 채택을 안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7명에 대해서 야당들이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과연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여야가 셈법들이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의도가 좀 더 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약간 뒤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청와대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비춰봐도 그렇고
이 지금 박영선하고 그다음에 김현철 후보자가 거기에 완벽하게 딱 부합하는 것이냐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뭐 최정호나 조동호나 이런 다른 후보자들을 더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두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앞뒤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현은 좀 거칠어도 SNS에서 정치권을 제3자 입장에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그게 그렇게 부적격한 것인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지금 여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당시 여당 대표를 향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는 일부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금 야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 화해나 아니면 북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우리 복수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과거에 너무 우리가 공격당했다고 하는 그 감정이 앙금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과정들로 볼 때 그 후보자가 적격한 것이냐 안 적격한 것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김성환 듭니다. 평론가 말씀하시는 걸 저도 잘 들었는데 정태근 전 의원께서 반박하실 듯한 내용이 좀 반박이 아니고요. 드네요. 제가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 김현철, 박영선 두 후보자를 찍은 것은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여권에서 이대로 7명을 과거처럼 계속 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감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최종호 후보자하고 조동호 후보자는 상당히 지금 논란 상태에 있고 강행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를 아는 조건 속에서 지금 김현철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 실제로 남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봤을 때 김현철 후보자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강성이다라는 것 또는 개인적인 품성의 문제보다도 장관이 되려니까 정책적 소신을 바꿔버리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이분들을 강행하더라도 상임위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박영선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당히 강경하게 청문회에 임했는데 그것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호소력을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장관직을 성과 있게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 겁니다. 웬만한 법안,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 벤처사업 관련한 법안이 지금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깔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이죠. SNS. 이번에 김현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될 줄 몰랐죠라는 대답에 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변 듣다가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꼭 같은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한 학생들의 SNS를 다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SNS에 과거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 중에 문제가 될 만한 행적이 있다고 한다면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도 탈락을 시킨다라고 한 얘기를 저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기사를 보기도 했고 그런 사례를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광희 위원 보시기에는 SNS 뭐 저도 지금 SNS 하고 있고 쓰고 있고 늘 뭐 신경 쓰면서 과격한 표현은 자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SNS를 쓸 때의 김현철 교수와 장관 후보자가 된 김현철 후보자 지금에 와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짓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에 자연인일 때 또는 학자일 때 교수일 때 소신과 장관일 때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학자로서는 자유분방하게 자기 학자로서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장관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당파도 있는 거고 외국과의 관계도 있고 국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철학만큼은 바꿀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북한을 바라보는 철학이라든가 천안함을 바라보 생각하는 철학 이런 것들은 장관이었을 때 다르고 학자였을 때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소 거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장관이 되면은 그런 거 자제하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국정 철학을 떠나서 인간적인 중요한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면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그동안에 SNS 역사가 짧아서 그러는지 좀 지나치게 너무 거칠게 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우리 젊은이들도요 이런 거를 보면서 평소에 SNS라는 게 굉장히 사적 공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 공간 비밀리에 숨어서 쓰는 일기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 쓸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성환, 예, 잠시만요. 그거는 적절치가 예, 않습니다. 예? 젊은 사람을 특정해서 예,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건 적절치 않다. SNS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수는 있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김현철 교수는 어쨌든 간에 국정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SNS에 이런 글을 썼다. 김성환 평론가 저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인사검증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이미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소송 자료로도 많이 쓰고 있다고 예. 알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새로 신입 사원 뽑을 때에도 SNS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있다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기 소신을 발언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제가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자로서 자기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쓸 수는 있다. 그 발언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 자체가 꼭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사실은 앞으로 이 SN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SNS 초기에 사용을 했을 때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이 소실을 펼치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 시기하고 좀 겹쳐요, 보면.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글 쓴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글을 되돌아보기를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이게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는 형태의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이미 8분에 대해서 보고서 없이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관보 수준까지도 사실은 인준투표를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당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당도 그렇고 적어도 국무위원까지는 본회의에서 인준투표를 해서 H당초부터 후보자를 선정할 때 청문회가 아니라 인준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기준을 갖고 국무위원을 선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 개선 문제를 국회법 개정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아마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우리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 정치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야당은 많은 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장관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은 어쨌든 반대를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서는 그러면 인준투표까지 가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정이 내각이 상당 부분 마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치권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을 하니까 역풍이 불잖아요. 야당도 분별한 흠결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역량이 안 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결 투표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누가 봐도 합당하다 그러는데 매냥 부결 투표를 한다. 그러면 역풍을 맞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당도 정부도 인준투표를 고려해서 내가 좀 코드랑 덜 맞아도 제대로 능력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고, 야당 역시도 자신의 이념과 정략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무위원직을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갖고 하면 그게 이제 정치가 발전해가는 과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말씀처럼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인준투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부적격이라고 하는 의견이 달려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방식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청와대가, 임광규 의원, 청와대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4월 1일이나 2일 날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거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4월 3일이 창원하고 통영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것도 또 역시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초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고 야당들, 다른 야당들과 함께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을 내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동의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은 누구 2명 뭐 3명은 철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여론도 볼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숙고를 할 것 같습니다. 8명이 그동안 한 2년 동안에 8명의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의 청문 채택 보고도 없이 그냥 강행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갤럽 조사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 과정까지는 반영된 것 같다. 김의겸 대변인 문제는 아직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앞으로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이 목소리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